자, 질문하겠습니다. 22년 2월, 그러니까 대선 시기죠. 2022 한의사 필승 결의대회, 나도 윤석열입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신 적 있죠? 네, 거기서 혹시 발언하셨나요? 네. 어떤 발언하셨죠? 우리 윤석열 후보 지지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단순하게 지지 발언이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안 서셨겠죠?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질 논란이 있는 불량 후보, 돌파리에게 대통령직의 중책을 맡길 수 없다. 애국 한의사들이 똘똘 뭉쳐 윤석열 후보와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이런 발언을 하신 바 있죠? 기사에 났어요. 제가 여러 발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한다? 네, 기사에 났어요. 메디파나 22년 2월 21일자 기사에 났으니 이 기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런 발언을 하셨겠죠. 또 이 발언을 한 이유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한의학 발전 지원단장 맡으셨죠? 네, 그리고 인수위에서는 당선 이후에 인수위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문화 분야, 분과 자문위원을 맡으셨죠? 네. 12월 말에 상임이사 추천위원회가 우리 오수석 기획이사님을 추천하셨는데 넉 달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우리 강중구 원장님 취임한 4월에서야 이사로 임용이 되셨죠?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넉 달 동안 왜 지연이 됐을까요? 저는 그 중간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냥 결과만 기다렸어요. 자, 그간의 우리 오수석 우리 상임 기획이사님의 발언이나 윤석열 대선 캠프나 인수위 활동 이런 걸 보거나 혹은 심평원 감사 도전에 따 떨어진 사람이 기획이사에 임용되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보건의료 분야의 윤핵관이라고 불려도 손색 없을 정도인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하신 거 혹시 알아요?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해서 제가 직관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대통령 발언이에요. 네, 대통령의 발언과 우리 오수석 이사님의 행보와 지금 기획이사의 임용 과정을 보면 저는 이율배반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인 생각은 어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대통령을 모시고 당선을 시키고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사회보건 분야의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산하기관의 인사 원칙과 오수석 상임 그 기획이사님의 자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걸 책임지고 그걸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저는 그리 하시면 저는 보건의료계에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심평원 비상임 이사만 8년 했습니다. 저기요. 대통령께서 인사 원칙으로 캠프에서 일하거나 인수위에서 활동하거나 자기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약속을 하셨어요. 국민들한테. 대선 기간 동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놓고 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오수석 기획이사님 한의사 초음파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는 대법 판결 난 거 아시죠? 네네. 네, 시대의 흐름을 고려해서 한의사에게도 진단기기를 허용하는 게 시대의 흐름에 옳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동의하세요? 그건 대법원 판결이니까 동의합니다. 원장님, 심평원의 지금 판단 어때요?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 갖고 있어요? 지금 판결로 거래 나와서 저희들은 이제 급여 관련된 거를 아마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절차를 고민하고 아직 있습니다. 방향이 안 섰죠? 예? 아직 최종 방향 안 섰죠? 안 썼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기획이사라고 하는 심평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획이사의 판단과 지금 심평원의 원장님의 판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맞지 않아요. 그 옷이 다른 곳에서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짐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진심으로 도운 사람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호법 관련해서
저희 대구 동구발전연구원 사무실 앞에 3주째 지금 간호사가 시위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간호법에 대한 망언, 조명회원 각성하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가 합법적인 잘 안 보여 입법 독재, 의회 파괴라고 역시 조명희 의원의 의사가족 때문입니까? 이런 시위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망은 저 한 번도 간호법 반대한다고 뭐 기자회견하거나 뭐 보도자료 낸 적 없습니다. 단지 본회의 지난번 본회의에서 다들 반대 토론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우리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에 다 저렇게 하니까 다른 의원들 안 하시려고 그래. 지역구 의원들 비례 중에 하려고 하니 서정숙 전석 의원은 간호법 발의했고 저하고 이종성 의원이 선정이 돼서 그것도 원고도 제가 강경 간사님한테 검토 다 받아가지고 제가 발언만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뭡니까? 망은 이렇게 위원장님 이래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 사무실에서 저렇게 시위해도 되는 겁니까? 내용을 좀 시정하라는 간호사협회에다가 좀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뭡니까?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 공약지기 뭡니까? 이게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국민과의 약속이다. 간호법 지켜라. 해결해라. 이거 정식으로 공약으로 올라가 있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허위 보도죠. 허위 자료죠. 정말 하이 참 이거요. 저는 간호법 뭐 옆에 최현숙 의원님 계시지만 전 의료인 아닙니다. 제가 대놓고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참 대답이 저는 공학하는 사람이고 위성하는 사람입니다. 팩트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서 지난 18일 날 다음 PPT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명이 간호법 반대하는 상황이라 제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 의견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참석 요청을 했더니 간호사협회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4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4개 단체를 빼고는 대한병원협회 빼고 8개 단체에서 참석했습니다.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 간단하게 의견을 적어 오라고 텍스트 적어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걸 요약한 것이 저 내용입니다. 8개의 나머지 4개도 마찬가지 13개 400만 명 정확히 370만 명이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간호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아마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질의할 게 4개나 더 있는데 오늘 저는 가만히 참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저렇게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제가 망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런 그 동네 사람들 길 가는 사람 3주째 저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같은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허위 보도하고 허위로 보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위하고 하는 간호사협회 위원장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 내가 웃어서 세계 단체에서만 반대한다는데 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다들 저는 의견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 그동안 정부의 간호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 정부가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처치와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네. 그런데 이번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은 타 직역 업무 범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직역과의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17대 국회와는 정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안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2013년도 복지부와 간호계 간 간호인력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의 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를 최근 경기 평택을 열거를 했습니다. 도표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간호법 중재안을 보면 이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네. 이 때문에 지금 조무사 단체와 특성화고 등 교육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40분에 특성화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특성화고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당사자들인데 이 특성화고와 이 학원과의 협의는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죠? 네. 왜 간호조무사 협회 의견만 듣습니까?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행보가 보건의료 정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직역 간 갈등을 정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역 단체 갈등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말씀드릴 좀 기회를 제가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호대 정원을 보면 매년 700명씩 늘려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관님, 간호협회에서 이 내용을 정원 매년 700명씩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까? 아니죠. 일방적으로 늘렸습니다. 간호협회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의대 정원은 필수 의료 의사가 부족한 걸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간 동결했습니다. 자, 의사, 간호사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간호대 정원만 일방적으로 늘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역 간의 차별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 의사와 간호사의 이 정원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간호사 정원은 계속 늘려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차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 부족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도 이게 의대 정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간호대 정원은 간협에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700명씩 이렇게 늘려왔으면서 의사는 왜 18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필수 의료 의사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평하게 직역 간에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단체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업역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장관님, 예. 의료기사 등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종사하는 사람들 맞죠? 네. 간호사가 업무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자, 간호사도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도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지도 없이 업무 직역 침해 가능합니까? 네. 장관님. 자, 약사 한의사에 대한 약사와 한의사에 대해서 규정한 약사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기사 등 의료기사법이 또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규정한 응급의료법이 있습니다. 영양사를 규정한 국민영양관리법 등이 있는데 이 법이 있다고 해서 보건의료 체계 지금 혼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의료인 3개 단체는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사 등 8개, 5개 단체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국민이 보고 계신다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대답해 아니,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오해받으시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장관님. 네. 네,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간호조무사의 학력과 관련해서는 어느 법령에 그 자격증의 그 학력 상한을 정하고 있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그 직역 간에 그거를 정부가 조장한다고 하는데 그 의료 기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본인들의 업력이 침해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체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13개 의료단체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간호법만 그 제정이 돼가지고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간호사분들이 지금 새로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호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것이 간호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본 질의에 앞서서 짧게 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4월 18일이죠.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 다녀오셨는데요. 네. 이때 발언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식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네. 여당에서 협조를 안 해주셔가지고 음성은 안 나오지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님께서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 후보가 직접 약속했다. 네. 지키겠다. 네. 그리고 공식 발언이다. 간호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찰떡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다. 지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그때 그 당시 대통령 후보자나 아니면 정책본부장께서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공수표 날린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장관님의 발언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공약으로 약속하신 거니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공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각 당의 공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선관위에 등록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대선이 네. 갔을 때 네. 정책을 만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네, 대변해서 물론 말씀하신 그렇지만, 거고. 근데 지금 와서 장관님이 말씀을 바꾸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비대면 관련 질의입니다. 그 최근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서 초진 허용 서명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강력히 네.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여기 서명 운동의 설명 문구를 보시면 재진부터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금지법,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하는 악법이고, 그리고 앞으로 육아 중인 부모나 워킹맘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비대면 진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대상 환자를 초진까지 확대할 계획 있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없으시죠? 없다. 없으시잖아요. 일단은 제도화해서 국회 논의에 따라야 되는데 업무 다른 나라 보고 예를 봤을 책자에 때 5페이지에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고 예.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시범 사업에도 초진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그걸 무자르듯이 할 수 없는 게요. 그 격오지에 계신다든지, 그다음에 감염병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장애인에 지금 대해서는 복지부에 법안이 올라온 비대면 법에 보면 네, 초진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찌됐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분명히 초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플랫폼 업체에서 앞서서 그 최재형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소아과 대란 현상 네, 있었죠. 네. 이 플랫폼 업체 한 업체가 뭐라고 했냐면 소아과 대란 현상의 대안이 마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인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호흡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 처음에 경증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대면 진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하겠죠? 네.
의료 그리고 전문가- 네. 온라인 맘카페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아동학대, 징조 발견 등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라는 우려점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비대면 진료 홍보 문구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복지부에서 온라인 홍보물 등에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소아과 대란 현상, 네. 소아과 대란 현상, 네, 예. 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조속히 대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아마 저기 앱 업체에서도 뭐 나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런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대화를 해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비대면 의료라고 하는 게 국민의 건강 보호와 의료 접근성 강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찌됐든 거짓된 홍보물이 나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네, 철저히 해주시고요. 마지막 질인데요.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일명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예, 이 이용자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네. PPT 화면 보시면. 그리고 심지어 또 이렇게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룹홈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에 예,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뭐 복지부 답변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혼선이 네.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네, 지난 3월에 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장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이제 그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입소자들이 장애인 주거 시설에 이용할 수 있냐 여부를 묻는 질의였는데요. 그때 지금 화면 보시면 뭐 이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되어 있죠. 관할, 주무 관청에서 네. 네,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해라. 네. 네. 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게 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성 같은 경우는 허용되지 않아서 입소자들이 이용을 할 수 없고요. 그 옆 동네 평택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누가 어려움이 있냐? 시설 마찬가지고 그룹홈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장애인 당사자가 복지관을 못 가고 근로기관을 못 가서 주간보호 낮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용을 못 하는 거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정원을 다 못 채웁니다. 네, 무슨 두면 말씀 나를? 못 하는데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래서요. 거죠. 관련해서 예. 네,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이제 지침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지자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